오늘은요. 부동산과 풍수라는 생활풍수라는 주제로 김석준 교수님을 모시고 임유진의 케마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멋지게 생기신 교수님이요. 김석준 교수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풍수지리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풍수지리가 생활풍수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 좀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시간, 1시간 좀 넘게 공부하면은 풍수 박사 될까요? 네, 뭐 완전히 박사까지 박사와 유사하게 충분히 네.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 그 중에서 풍수지리 문외한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뭐 이름만 들어봤지 풍수지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풍수지리란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좀 짚어주시고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풍수지리 한번 전체적인 것을 아우트라인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풍수는 말 그대로 풍과 수죠. 풍과 수인데 네네. 바람하고 물입니다. 너무 쉽죠? 네. 바람과 물. 그러니까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물.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풍수지리 그러면은 음택풍수, 양택풍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음택은 알다시피 묘지고 묘 빼놓고 나머지는 다 양택풍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관심 있는 것은 양택풍수죠. 특히나 이제 부동산에서는 양택풍수를 위주로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5가지 요소가 있어요. 네. 용혈, 사수, 향.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네, 네. 용혈, 사수, 향. 오늘 한문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용혈, 사수, 향인데 네. 한문을 어지간하면 안 씁니다. 그래도 너무 어려워요. 한글로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용혈, 사수, 향인데 네네. 이제 이걸 형세풍수라 하는 것은 뭐냐면 눈으로 보고 네. 보는 것을 형세풍수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용혈, 사수는 눈으로만 이렇게 산에 높이 올라가가지고 쭉 훑어보고 판단하는 것을 형세풍수라고 그러고 네. 저 향법, 향이라는 것을 쓰는 것은 요거 폐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네. 네, 이게 폐철이라는 거랍니다. 네, 요거는 네. 이제 방향을 보는 거죠. 나침판인데 요 방향을 보는 것을 이제 이기풍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부동산에서 쓰는 그 양택풍수는 조금 어렵죠. 어려운 이기풍수예요. 요 폐체를 가지고 하는 그런 이기풍수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러네요. 어려운데 왜 양택풍수 쉽게 생각하죠? 생활풍수로 왜 쉽게 생각할까요? 글쎄,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가 많이 이제 용어를 많이 알잖아요. 안방이 뭔지 부엌이 뭔지를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양택풍수를 많이 그러면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알려주실 건 양택풍수 위주로 알려주실 양택풍수 거고요. 위주로 네. 알려드리고 네. 그다음에 관심. 대충 이제 한번 그 하나를 더 볼까요? 그러니까요. 풍은 네. 좋은 게 아니죠. 저거는 바람자 들어가가지고 좋은 건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바람 났네, 맞습니다. 바람 들었네, 뭐 맞습니다. 좋은 거 없잖아요. 네. 여기는 기운을 흩어지게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나쁘다. 나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쁘니까 없는 데를 찾아야 되나요? 못 들어오게 막든지. 그렇죠. 그래서 장풍이라고 표현을 해요. 막는다는 거예요, 네, 교수님. 네, 저쪽 네. 장풍이. 네. 가둔다는 뜻인데 네네. 그게 막는다는 의미죠. 물은 기운을 이제 그치게 만든다, 용을 그치게 만든다. 그래서 기운을 뭉치게 만드는 걸로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좋은 거죠. 물은 좋은 거다. 좋은 거니까 얻어야 되겠죠. 그죠, 물이 많은 곳에 가야겠네요. 득수죠. 그래서 장풍 득수에서 풍수란 말이 나왔다. 그래서 풍수지리 할 때 풍수가 그런 뜻이구나. 네. 맨날 얘기만 했는데 이제 설명해 주시니까 쉽게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간단하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풍수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고차원적인 그 정의죠. 그러니까 바람은 안 좋으니까 네. 막아야 되는데 네네. 거기서 답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예를 들어서
높은 데 사는 사람은 바람을 많이 맞겠죠. 그렇겠네요, 교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네요. 안 바람은 좋죠. 막으라고 하셨으니까. 안 좋잖아요. 네. 물은 좋으니까 물이 있는 데 가서 살아야 될까? 그래서 한강 주변이 이렇게 비싼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물은 얻는 게 중요하다. 물이 근처에 네. 있는 게 좋고 높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은 피하는 게 좋다. 네. 그렇게 정의를 딱 내리고 네. 접근을 하시면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어중간한 내용들은 다 빼고 네.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만 말씀드린 거죠. 간단한 네, 것. 네. 꼭 알아야 되는 것만 말씀해 주셨다고 네. 합니다. 여러분 바람은 안 좋답니다. 바람 피지 마세요. 물은 좋답니다. 물 옆에 많이 가. 다음은 또 어떤 거 설명해 주실 거예요, 교수님? 이제 우리가 풍수는 네. 이렇게 눈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눈으로 보는 것이 거의 보면 자연 지형이잖아요. 그렇죠. 자연 지형이죠. 그래서 이제 산도 있고 물이 있는데 네. 먼저 산 한번 잠깐 볼까요? 산을 보면은 이렇게 산이 네. 이쁘장하게 생겨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기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문필봉이라고 그러죠. 문필봉. 아, 이렇게 생긴 모양을 문필봉이라고 하는 모양을, 거예요, 교수님? 예. 이게 산 이름이 아니고? 네, 산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쁘다는 표현이 이제 좋다는 얘기겠죠, 우리한테. 그렇죠. 문필봉은 붓끝처럼 생겼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붓끝이 옛날에는 과거 시험을 이제 이렇게 이걸 합격하거나. 그걸 보니까 그래서 문필봉이 있으면은 과거 시험에 합격자가 나온다 이런. 그래서 그렇게 생긴 산을 의미로. 좋은 산이라고 그렇죠. 한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성체라든가 토성체, 금성체라는 것이 있는데 네네. 목성체는 사람처럼 사람 인자처럼 생겼잖아요. 한자로. 아, 요렇게 인자처럼 그렇지. 그걸 예, 예. 목성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람이 귀하게 된다. 사람이 귀하게 된다는 게 사람이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높은 올라간다. 지위까지 올라간다. 오, 귀라고 해요. 귀. 그런 산 근처에 살면. 그래서 귀라고 그러는데 그 귀는 명예, 승진, 관직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네네. 토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금성체인데 저한테 가려져서 안 보이네요. 금성체를 한번 보이게 해볼까요, 교수님? 예. 요거 보고 다시 저희 나타나겠습니다. 네. 이 금성체는 말 그대로 동전처럼 생겼죠. 아, 그러네. 동그랗게. 네. 그래서 이거는 돈하고 연관이 된다. 아, 동그란 게 이제 돈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큰 것이 좀 있으면은 네. 큰 재벌이 나온다. 이런 산 근처에서는 큰 재벌이 나온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이제 토는 목과 금을 이렇게 아우르는 네. 두 가지를 동시에 아우르는 건데 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러면 토가 제일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그렇죠. 아니고 또 이제 용량이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네. 큰 인물이 나올 때는 목성체가 중요한 거고 네네. 큰 부자가 나올 때는 금성체가 중요하고 토는 그 두 개를 다 아우르니까 네. 큰 것은 기대하기 힘들겠죠. 자잘한 부자나 자잘한 인물. 그렇게 생각하시면 박정희 대통령 구미에 있는 할아버지 묘예요. 박정희 대통령 전제 박정희 대통령의 할아버지 묘를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뒤에서 찍은 거잖아요. 네네. 이제 뒤 저 앞쪽에 보이는 것이 천생산인데 저게 이제 보면은 이게 토성체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거를 이대 천왕지지라는 말을 써요. 아, 저 앞에 교수님, 이거를 보이게 요거랑 그 옆에 요렇게 요거. 여러분, 요 두 개가 희미하게 보여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게 토성체라고 하세요? 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네. 산의 모양이. 이게 아까 봤던 토성체 그 모양인 토성체 거예요? 두 개를 흔히 이대 천왕지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 나왔고 네. 한 분은 그 따님이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대 천왕지지다. 할아버지 묘를 잘 써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여기 보면 이제 자세히 보이죠? 좀 크게 그러네요. 보이죠? 교수님 그려주신 그 모양 그대로네요. 이제 이런 산들이 네. 그만큼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요거는 명성황후 황후 생가예요. 여주에 있는. 여주에 있어요. 교수님 여기. 이제 이렇게 뒤에 야트막한 산이 둥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아미사라고 그래요. 아미사. 아미는 눈썹이란 뜻이잖아요. 눈썹 모양의 산이다. 네. 그래서 이런 아미사 아래에서 태어나신 분은 왕비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명성황후가 왕비가 됐다, 황후가 됐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산의 형태가 중요하다. 그러네요. 그런 예전에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예전에는 산이 많고 있으니까 산의 지형이나 뭐 이런 걸 보고서 거기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고 뭐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올려주신 것처럼 배산임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교수님. 네. 부동산에서는 특히나 이제 입지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하고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바로 배산임수예요. 배산임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기 많이 때문에 배웠어요. 다 어디가 알고 하면 계시고. 다 압니다. 그쵸, 다 알고 뒤에 있죠. 산이 있고 앞에 앞에는 물이 물이 있어야 있고. 된다. 네. 그런데 반드시 같이 외워야 될 게 네. 배산임수, 건강장수. 꼭 이렇게 같이 외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배산임수가 있는 데 살면 건강하고 장수한다? 네네. 그게 세트예요? 세트예요. 그리고 이제 또 전저후구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거는 앞이 낮고 뒤가 높다는 얘기인데 비슷하죠. 배산임수랑. 그렇죠, 그러네요. 여기 이제 세출영웅이라고 그러죠. 네. 큰 인물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전저후고에 살면 세출영웅이 나온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배산임수는 넓은 의미의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내가 있는 거고 네. 전저후구는 작은 의미로 뒤에 조그마한 언덕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집 뒤에 본인이 네, 살고 네. 있는 집 뒤에 언덕이라도 있고 앞에는 이렇게 낮아서 뭐 물이 있든지 트여 있다. 네, 네. 그게 기본적인 그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앞이 좁고 뒤가 넓은데 살아야 된다는 의미죠. 전착후관. 전착후관. 앞이 좁고 뒤가 넓어야지. 네. 여기는 이제 부귀여산이다. 여기는 재물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돈이 산처럼 쌓인다는 얘기겠죠. 질 좋은 것 같은데. 요즘에 네. 이런 것을 이제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은 네. 상가 같은데 많이 적용이 되죠. 특히 그렇겠네요. 전차 후가는 앞이 좁고 뒤가 넓은 이런 상가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네요. 없죠? 교수님, 이게 앞이 좁고 뒤가 넓다는 게 그 상가 모양이 그렇게 생겨요. 모양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도 없고 건물도 그러는데 요거를 이렇게 보면 돼요. 속 깊은 집이라고 있죠. 앞에 문은 작은데 들어가면 길게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그런 것은 이제 전착 후관 형태의 집이다. 그럼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저 집도 그렇게 옛날 집인데 이제 입구가 작고 안채까지 넓은 그런 모양이라서 전착 후관 집이라고 해요. 이게 김성수 집이에요. 고창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북향집인데 호남에서는 가쁘죠. 그렇구나. 예. 여러분 상가 사실 때 전착 후관 생가가 좋다고 합니다. 문은 조그맣고 들어가면 넓은 그런 데 있으면 무조건 잡으셔야 한답니다. 네. 이렇게 배산임수라는 것은 산을 등지고 이렇게 강이 있으면 강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남쪽이냐 북쪽이냐를 안 가리죠. 그렇죠. 지형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제 남향을 선호하다 보니까 네네. 남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지금 보이듯이 네. 강 쪽에다 등을 대고 네. 산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좀 이제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북이고요, 교수님. 이쪽이 남이잖아요. 네, 그럼 네. 이런 모양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좋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이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물을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북향이 되잖아요. 북향이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선호하지 않잖아.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남향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앞에 산이 있기 때문에 터가 이렇게 북향 터면은 네. 북향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뒤에 북쪽에 산이 있고 앞에 남쪽에 강이 있으면요, 교수님? 그건 최고 좋은 자리. 그건 아예 더 좋은 최고 자리라고. 좋은 자리지. 그래서 그런 터를 우리는 길지터라고 그냥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임산배수인데도 앞에 북향이라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는 좋은 자리다. 나쁘지 않다. 북향이라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북향터를 잘 선호하지 않는데.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여기는 배산 임수의 터라서 북향이라도 이런 터는 건강장수의 터입니다. 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금방 배워서 활용했습니다. 우리 임 대표님 그냥 뭐 금방 여러분 이런 거 외워서 쓰셔야 합니다. 네, 교수님 알려주신 건 정답입니다. 정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개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를 많이
강남 땅을 한번 배산임수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게 배산임수가 반대네요. 반대로 된 이게 안 좋은 거죠. 안 좋아 보여요. 여기 지금 이거 뭐라고 그랬죠? 이걸 돌이에요, 교수님. 이게 뭐예요? 축대. 아, 축대로 쌓아갖고. 축대 위에다 하면은 우리 흔히 네. 매립지라고 표현을 써요. 아, 교수님 저희가 가려서 안 보이는데 한 번 더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그래서 매립지 축대를 쌓게 되면 그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매립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매립지는 썩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매립지 사시는 분들이 또 들으면 또 섭섭하겠지만은 네. 아무튼 매립지는 생지가 아니기 때문에 생지에서 생기운이 나온다. 아, 매립지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니다. 네, 좋은 건 교수님 아니다. 말씀입니다. 예. 근데 매립지에 이제 그 매립하는 흙이 좋으면 괜찮다는 이제 얘기는 있는데 네.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는 역행이잖아요, 교수님. 네. 배산 임수의 역행인데 이런 집은 별로 안 좋은 안 거라는 좋죠. 거죠. 예, 남향을 고집해가지고 이렇게 지은 거죠. 아, 향을 거꾸로 이제 북향으로 지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무조건 남향이 선호한다니까 매립지에다 집을 짓고 네. 뒤에 물이 흐르고 앞에 산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자, 이 강남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강남에 지금 보시면은 대치역 쪽에는 이렇게 그 양재천이 흘러가잖아요. 네. 그래서 양재천을 바라보는 데 있는 대치역은 좋은 거죠. 거기는 대치역에서는 양재천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정상이죠. 그게 더 좋은 거네요. 물을 바라보고. 물을 바라보고. 네. 근데 거꾸로 저쪽에 북쪽을 바라보면 비정상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물을 뒤에 등 뒤에 놨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이제 개포동을 볼까요? 네. 개포동은 대모산을 바라보는 것은 비정상이죠. 아, 저기 양재천을 바라보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향을 고집해서 대모산을 바라보면 이게 비정상이 됩니다. 그렇게 짓는 집보다는 북향집이 훨씬 낫다. 그렇죠. 세곡지구는 네. 수서역 쪽을 바라보는 게 정상이죠. 그러네요. 물을 바라봐야 되니까 네. 오히려 이제 대모산을 바라보는 게 비정상이죠. 이렇게 배산임수라는 개념을 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 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더. 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물을 바라보는 쪽으로 향을 놓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여기는 이제 안동의 하회마을인데요. 네. 하회마을은 물동이 마을이라고 해서 물이 이렇게 감싸고 돌죠. 네네. 물은 최고 좋은 게 이렇게 감싸고 돌 때를 최고 좋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지형이든지 물이 나한테 오고 물이 나를 감싸는 지형이 있으면 그건 최적의 길지다. 그럼 안동 하회마을은 굉장히 좋은 길치네요, 교수님. 하회마을은 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설명하려고 한 것이 바로 이거 전저후고로 설명하려고 해드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높은 데에다 등을 대고 이렇게 향을 놓아야지 정상이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하회마을도 남향도 있고 북향도 있고 동향도 있고 서향도 있어요. 그렇게 있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게 북촌댁은 동향이고 그리고 하회원지 정사는 북향이고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양진당이 여기 가려 보이네요. 이죠. 네, 양진당이 남향이고 충효당이 서향이고 오케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전저후구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조금이라도 높은 데다 언덕에다가 등을 대고 집을 짓는다. 그리고 낮은 쪽을 네, 바라보게 네. 지으시면 좋은 집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제 유명한 집들이죠. 여기 안동에 있는 의성김 씨 종택이에요. 김성일이죠. 네. 김성일 종택이고요. 여기는 춘천에 있는 서면 박사마을이라고 유명한 마을이 있죠. 춘천에요, 교수님? 춘천에. 박사마을. 박사마을. 네. 거기에 있는 한승수 국무총리 하셨죠? 네네. 한승수 국무총리 했던 분의 생가고요. 네. 잘 아는 반기문 생가죠. 네. 여기는 이병철 생가고요. 다 산이 뒤에 있네요, 교수님. 그렇죠. 네. 금방 아시네. 그리고 좀 네, 앞쪽이, 나지막한 산. 그리고 앞쪽이 약간 낮은 마당이 네.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데 있어야지 이렇게 네. 귀를 얻는다. 귀. 여러분 빨리 이사 가셔야 됩니다, 지금. 좋은 터를. 좋은 터를 잡아서 빨리 이사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게 있으면 또 안 좋은 것도 있겠죠. 그렇죠. 좋은 것만 보여주지 마시고 이런 터는 피해야 된다. 안 좋은 것도 좀 보여주세요. 안 좋은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물이 나를 안고 도는 데가 최고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안동 하회마을처럼. 네. 그런데 그 바깥쪽도 있겠죠?
그렇죠. 안고 돌지 않고 바깥으로. 예,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걸 우리 흔히 네. 활을 쏜다 해서 반궁수라는 표현을 써요. 네네. 그러니까 이쪽 지금 물이 이렇게 도니까 이쪽 반대쪽은 네. 반궁수 터지잖아요. 그러네요. 안쪽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네, 이쪽은 좋은데. 네. 그래서 지금 요 반대쪽이 아주 애를 먹고 있다. 여기 교수님 어디예요? 뭐 또 얘기하면 이쪽에서 기분 나빠할 거니까. 우리끼리만. 우리끼리. 네, 서울입니다, 서울. 그쵸? 서울에 있는데 이렇게 물도 그렇지만은 또 이 고가도로까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가도로까지 가는 것은 흔히 우리가 칼날이 두 개가 있다 해서 겸도살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 겸도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흔히 이제 골목길 T자도로의 끝집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죠. T자도로의 네. 끝집은 안 좋다. 골목길 그런데요. 또 큰 건물 사이에 조그맣게 건물이 들어있는 거. 네, 그런데 많아요. 네, 이걸 이제 능압이라고 그래요. 능압. 주변에서 누르기 때문에 힘을 못 쓰죠. 능압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여기 또 거기 이끼가 잔뜩 껴 있죠. 그러네요. 지붕에. 오래된 건물이에요. 이렇게 이제 땅이 터가 네. 이렇게 삼각형이 네.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런 터는 기운이 다 빠지는 터예요. 기운이 몰려야 되는데 기운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안 좋겠죠. 안 좋은 데다가 또 여기는 이렇게 반궁수잖아요. 아까 설명해 주셨던. 이런 반궁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터가 무진장 힘든 터입니다. 아, 이렇게 생긴 건 여러분 힘든 터라고 하십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네. 시골집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데 이건 꼭 시골집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큰 건물 사이에 있는 작은 건물. 아까 보셨던 그런 능압? 능압도 있고 네. 이제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도 있겠죠. 네네네. 그런데도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그 계곡의 맨 끝집이죠. 계곡의 맨 끝집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 건강상으로 위험합니다. 여기 아까 곡살풍이라고 네, 써주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위험하신 거죠? 예, 여기 네, 맨 고집. 끝집은 아주 위험합니다. 계곡 끝에 처음에 시작하는 집. 여기도 내내 이제 그 저수지 아래에 있는 외딴집인데요. 네. 이게 외딴집인데 흔히 이제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심장이 좀 강한 사람이 살면 괜찮은데 네. 약한 사람이 살 때는 이제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소리를 귀신 소리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이 나오네요 여기. 아, 좀 약하신 분들은 여기는 안 좋죠. 피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데 외떨이 떨어져 있으면은 네. 필시적으로 이제 그 바람이라든가 이런데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네. 항상 바람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바람은 피하자. 네, 아까 풍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골목길에 턱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이제 바람이 때리겠죠, 이거. 그렇겠네요. 이런 것은 바람이 때리니까 기운이 빠지겠죠. 그래서 이런 집이 지금 이게 경매 나온 집이잖아요. 동그랗게 본건이 그러네요. 써져 있죠? 본건이라고 써 있네요. 네, 경매 나온 집이죠. 경매 나오는 집이 그런 또 이유가 또 있네요, 교수님. 경매에 나온 것은 뭐 거의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유는 다 있는데 이제 좋은 것도 나온 것도 있지만은 네. 그렇게 해서 좋지 않은 것도 꽤 된다. 그게 더 많다. 네. 풍수상 이유도 이게, 알 수 있다. 방송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네. 이렇게 밑에가 뻥 뚫린 집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교수님. 이렇게 지어놓은 집. 네. 요즘에는 또 이제 주차장 때문에 네. 이렇게 앉을 수가 없는 또 상황도 있지만은 네. 이런 데는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네네. 그러면 이게 기운이 흩어지겠죠. 아. 우리는 사람은 이렇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동시에 이 사람이 받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만 있을 것, 땅의 기운이 없으면 안 되죠. 네네. 근데 이거는 땅의 기운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떠 있어서. 네, 바람이 지나가면서 이 기운을 흩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이런 집은 차라리 땅을 이렇게 파서 땅 밑에 땅을 끼고 지은 것이 낫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네. 서울 안에서는 필로티로 짓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거는 주차장 때문에 그 어려움이 많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비보를 해줘야 되지만은 네. 특히나 이렇게 농촌에서 굳이 저렇게 질 필요가 없죠.
그러네요. 네. 땅에 딱 붙어서, 하늘 네, 기운과 네. 땅 기운을 다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짓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전원주택을 짓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저렇게 많이 지으세요. 그때 그렇게 이렇게 지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게 안 좋다는 말씀이죠. 왕갈비집이 예전에는 엄청 많았어요. 네. 지금은 왕갈비집이 거의 없죠?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다 문 닫았어요. 거의 문 닫았어요. 풍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수님? 네, 이게 지금 바람이 일로 싹 지나가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센 바람이 지나가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놓긴 했는데 이런 게 풍수지리적으로는 안 좋다. 디자인 특이한데요, 교수님? 뭐 디자인만 특이하지 전혀 그 기운을 받는 것은 아니죠. 아, 저렇게 짓는 것도 기운이 안 여기는 좋다. 상층부가 두루 갈라져 있죠. 바람이 막 싱싱 들어갈 그렇죠. 것 같은데요? 바람도 쌩쌩 불고 여기 비슷한 게 롯데월드인가 있죠? 롯데 빌딩. 제2 롯데월드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롯데 빌딩 끝에가 이렇게 갈라져 있죠. 맞아요. 이렇게 뾰족하게. 그 갈라져 있으면은 싸우는 거예요. 상층부가. 맨 위에 있는 분들이 두 분이 싸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또 의미가 화합이 안 있네요.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흔히 우리가 매천살이라고 그래요. 매천. 하늘에 욕하는 거예요. 하늘에 대고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네. 욕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좋은 걸로 못 보죠.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하면 안 된다. 네. 이거는 이건 시골집 같은데요? 논 가운데 있는 집이죠. 네. 얼른 보면은 폐가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폐가가 아니고 네. 새로 지은 집인데 근데 왜 이렇게 폐가 같은 이 무늬를 저렇게 폐가처럼 무늬를 한 거예요. 특이하게. 일부러. 뒤에 그 빨래가 약간 보이죠? 그러네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형태는 음이 너무 강하죠. 논이라서 음이고 그 위에 흰색에 지붕도 둥글게 해가지고 전부가 다 음입니다. 네. 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음이 강한 집은 어떤 또 양이 사람이 살면은 우리는 양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양기를 먹고 네. 돌아가신 분들은 음기에서 사는 건데 네. 양기가 부족하겠죠. 그러면 기 빠지고 막 이런 집이에요, 이게? 건강이 극히 나빠지겠죠. 아, 이런 집에 살면 급속도로. 예. 요게 흔히 말하는 언덕이 하얀 집 집이죠. 딱이네요, 교수님. 언덕 위에 하얀 집. 너무 좋죠. 네. 뷰가 좋고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요거는 중개사님들이 그냥 나오기만 하면 바로 팔 수 있겠죠. 언덕 위에 하얀 집. 그런데 나오긴 나옵니다. 여기 왜 나오느냐? 건강이 나빠졌어요.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 집들은 안 좋은 바람이 엄청 불겠죠. 네. 또 물은 어떻게 되겠죠? 물은 다 흘러 내려가겠죠. 그러네요. 물이 고여 있을 공간이 없네요. 네, 이렇게 바람이 흩어지고 물이 내려가고 그러면은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아,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아니네요. 언덕 위에 하얀 집 짓고 뭐 산다 뭐 이런 게 로망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비보를 잘 해주셔야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나무들이 숲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게 숲이네요. 이제 비보를 하려고 바람을 막는 거죠. 아, 그걸 비보라고 하는 거구나. 네. 비보라는 것은 우리 생활풍수에서는 반드시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안 좋으면 고쳐 쓴다는 게 비보예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좋다 그러면은 좋게 만들어 써야 되겠죠. 네네. 그게 바로 비보인데 모든 우리 풍수 생활 풍수에서는 안 좋다 얘기하면 반드시 답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안 좋은 걸 뭔가를 고쳐서 좋게 그래도 좀 막으면서 건강이 나쁘면 좋게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거를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나무를 심어준 게 바람을 막기 위해서 비보로 심어. 여기 또 화면 해주셨는데 여기는 뭐예요? 요거 좀 특이한 집이죠. 네. 도로에 이렇게 탁 튀어나온 집은 없겠죠. 지금 요게 요 위에 있는 요 집이 튀어나온 집이에요, 요거? 요 집이죠. 아, 그게 집인가요? 이게 도로인데 이렇게 도로인데 네. 도로에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집이. 오, 특이하네요, 예. 집이. 이런 집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경우가 바로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집인데 도로가 나중에 버티다 보니까 끝까지 버티다 보니까 이 집만 남겨놓고 포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와, 대단하신 분이네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이렇게 되면은 바람이 불겠죠. 그렇죠.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죠. 이제 바람이 불면은 집이 바람에 맞겠네요. 집이 이렇게 빙글이 돌겠죠. 돌아야 되는데 집이 돌 수가 없으니까 네. 뭐가 돌겠어요? 사람이 도나요? 그렇죠. 진짜요? 사람이 돌죠. 진짜요, 교수님? 네, 사람이 돌죠. 이게 누구냐 이분이? 네. 이분이 누구냐?
다 아실 거예요. 누구예요, 교수님? 숭례문죠. 불 지르신 분. 그분이 사는 집이에요? 그분이 살았던 집이죠. 오, 그렇구나. 이분이 보상을 많이 안 해준다고.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 투서를 한 뒤에 맨 처음에 창경궁에 명정전에 불을 질렀어요. 네네. 근데 이제 먼저 일찍 발견하는 바람에 이제 소화를 시켰는데 불을 껐는데 두 번째로 이제 이 숭례문에 불을 지를 때는 이제 미처 발견을 못 빨리 네, 초기 진압을 못 못했죠. 다 숭례문이 탔죠. 다 탔죠. 그래서 그 다음 날 가서 이분 끝나자마자 바로 이게 다 철거해가지고 아. 여기 있는 나무만 남아 있습니다. 나무만. 아, 그게 철거된 네. 상태네요. 지금은 이제 이 자리에 또 빌딩을 지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람도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뭐 채용을 한다, 안 한다 하는 이력이 있잖아요. 그럼요. 이력서를 쓰는데 땅도 이력이 있어요. 땅도 네. 흔히 잘 알고 있는 저기 의금부터에 있는 SC제일은행 같은 경우 네. 그 터는 역대로 아주 힘들어해요. 터에 사실 들어가는 예전에 의금부가 있었던 네. 자리인데. 이게 땅에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양택은 네. 묘지 과거에 묘지 있던 데는 집을 안 짓는다라든가 네. 과거에 전쟁터에다가는 집을 안 짓는다든가 이런 그 표현을 쓰는데 네. 땅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터는 좋은 자리가 아니겠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빌딩을 졌던데 네. 제가 한번 또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 언제 또 빌딩의 다른 추이가 기회에 되게 신기하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숭례문을 불지른 집이 이런 집에 살고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보상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도 보니까 저런 집에 이제 하루만 살아도 사람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풍수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네네. 이런 데서는 피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아시면 당연히 피하셔야죠. 네, 나쁘다고 하시는 건.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다른 뜻은 아니고 네. 이걸 소개하는 의미로. 네. 너무 재밌어요, 교수님. 진짜 이 실례로 사진을 가지고 보여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쉬운데요. 여러분 너무 재미있으시죠? 또 재물에 관한, 물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